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네이버 블로그가 좋아하는 글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를 이용을 하실 때 내가 글을 열심히 잘 쓴다고만 해서 내 블로그가 막 상위에 노출이 되고 하루에 방문자가 1000명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내가 양질의 글을 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네이버는 그들이 선호하는 글을 상위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글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걸 반영할 거야 라는 게 바로 네이버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네이버는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검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C랭크와 다이아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할 6가지 키워드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랭크에서의 핵심은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블로그를 쓰는 사람 자체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3가지로 나뉩니다.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입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는 컨텍스트, 즉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 10년간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SNS 이런 이야기만 저는 블로그에 글을 쭉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패션에 미쳐가지고 막 글을 써요. 그럼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맥락에 맞나요? 안 맞죠. 저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인데 왜 갑자기 패션이랑 뷰티 분야를 열심히 포스팅하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약간 원활하지 않을 때 맥락에서 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를 열심히 쓴 사람의 글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있다면 특정 주제를 다루다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다른 주제로 내용을 변환한다면 그 블로그는 신뢰도가 조금 낮게 측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컨텐츠, 바로 즉 내용인데요. 이 블로거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고 덕후라면 내용의 질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맥락과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즉 블로그 포스팅보다 그 포스팅을 쓴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글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포스팅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희가 분량을 엄청 많이 썼는데 내용이 조금 질이 별로야, 별로 관심이 안 가, 그러면 슥슥 내려보느라 머무는 시간이 짧겠죠. 혹은 딱 보자마자 뭐야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닌데? 하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컨텐츠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너무 짧은 분량이면 좀 불리합니다. 약 1500자 이상의 글은 써주시는 게 좋고요. 제목을 본문과 다른 내용을 쓰게 된다면 들어왔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보고 싶은 글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세 번째, 체인, 바로 연결된 소비와 생산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글을 하나 쓰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되고 다른 곳에 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람들이 스크랩을 할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에 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네이버는 수집을 하고 측정을 해서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 특징은 뭐냐? 크리에이터, 즉 글을 쓰는 블로거가 얼마나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는가에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문 분야가 2-3개인데 하나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블로그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양질의 글을 작성하시면 다양한 주제의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인테리어, 영화 이렇게요. 단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주제가 3가지라면 3가지 다 양질의 포스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3개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데 5개, 10개 정도 전문성을 갖기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주제를 정하실 때 일상과 같이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만 피하신다면 한 3개 정도까지의 주제는 좀 좁고 깊게 쓰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이아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험, 의견, 리뷰입니다. 컨텐츠 자체의 신뢰도를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실제 내가 직접 경험한 체험기인가?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내 의견인가? 누구나 선호할 만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리뷰 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고 싶은 글은 내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되는 상품을 진짜 먼저 사서 써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제가 자동차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뭘 얻고 싶을까요? 제가 사려고 하는 차 모델을 이미 사서 지금 끌고 다니는 사람의 실제 경험담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담을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차를 오랫동안 판매한 자동차 판매원이 자신만의 견해로 잘 분석해 놓은 글도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상세 스펙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자동차 덕후님이 써주신 이 상세 스펙을 하나하나 조금 더 풀어준 글도 저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이런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이것을 다이아 검색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직접 경험한 것, 내 생각을 좀 덧붙여서 그리고 꾸준히 포스팅을 하신다면 누구에게나 네이버 블로그는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블로그에 좀 공을 들여보는, 컨텐츠를 쓰는데 공을 들여보는 노력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편으로는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